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의 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203페이지 로마자 2번 고의와 과실의 구별 보겠습니다. 3화의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의 고의와 과실의 구별 보겠습니다. 1번의 고의와 과실의 구별 실익.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행위자의 행위를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게 해준다. 이외에 204페이지에도 형법상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과실행위는 형법의 일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한다. 둘째, 과실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 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고의 미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은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어떤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공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 가담한 범죄도 고의범이어야 하고 가담한 자의 행위도 고의행위여야 한다. 즉 과실행위에 의한 교사 또는 방조는 인정되지도 않고 가담한 범죄가 과실범죄인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해서는 가담행위론에서 설명한다. 이번에 고의의 본질과 고의와 과실의 구별. 양가로 1번에 인식설의 입장과 고의와 과실의 구별. 방가로 1번에 인식설의 기본 입장. 고의의 본질이 인식에 있다는 인식설에 의하면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므로 구성요건 실현, 특히 결과 발생에 대한 의혹은 없어도 인식만 존재한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의 구별 기준은 의혹적 요소의 전부가 아니라 인식 의무가 된다. 방가로 2번에 인식의 등급과 고의 개념. 인식설에 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확실한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고의 인정에 필요한 인식의 최소 정도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설과 개연성설이 대립한다. 동그라미 1번에 가능성설에 의하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정도는 인식해야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에 개연성설에 의하면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성보다는 높지만 확실성에는 미치지 않은 개연성의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가능성설 및 개연성설에 따르면 결과가 발생한 확률과 관련하여 행위자 인식이 각각 가능성 정도 및 개연성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인식이 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뿐이다. 인식설에 의한 인식 있는 과실과 고의의 구별. 인식설의 입장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입장은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인식설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연성설은 고의가 인정되려면 개연성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은 인식이 있어도 고의가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이 될 뿐이라고 한다. 가능성설의 입장에서도 고의가 인정되려면 가능성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05페이지 양가로 1번의 의사설의 입장과 고의와 과실의 구별. 방가로 1번의 의사설의 기본 입장. 고의의 본질이 인식이 아니라 의혹적 요소에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설은 인식만 있고 의혹이 없는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설 입장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의혹의 유무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인식만 있는 경우에는 고의는 부정되지만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방가로 1번에 의혹의 등급과 고의 개념.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식적 요소와 의욕적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사설의 입장은 고의의 의욕적 요소도 그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동그라미 1번에 목표 지향적인 확실한 의욕, 동그라미 2번에 단순한 의욕, 3번에 용인의사, 감수의사가 의욕적 요소의 세 등급에 해당한다. 이 입장에서는 의욕의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확실한 의욕을 가진 행위자의 고의를 의도적 고의라고 부르고, 의욕의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내심의 태도인 용인의사 내지 감수의사를 가진 행위자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부른다. 의사설은 인식만 있고 의욕의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내심의 태도인 용인의사 내지 감수의사조차 없는 경우를 고의 영역에서 배제해내어 과실 영역의 행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과실 중에서도 인식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의사설에 따르면 과실에는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데에는 의욕적 요소의 유무가 그 척도가 된다고 한다. 반가로 3번에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의사설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의욕적 요소를 갖춘 미필적 고의와 고의 인정에 필요한 의욕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의욕적 요소를 표현하는 내심의 상태를 뉘앙스에 따라 용인의사, 감수의사 혹은 신중한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학설의 태도. 양가 1번의 용인설.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 특히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용인까지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인식은 하였으나 용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감수설.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때 감수의사란 행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묵시하고 행위 시의 불확정 상태를 견디기로 결의한 것을 말한다. 이 견해에서는 용인설의 용인 개념이 행위자의 정서적 감정적 요소와 결부된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용인설은 고의를 책임 요소로 이해하는 전제하에서만 주장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의 태도. 고의의 본질에 관하여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개념을 위하여 결과 발생을 희망하거나 목적하는 것과 같은 높은 정도의 의욕적 요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의욕적 요소의 최소 등급을 용인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한다. 미필적 고의와 미필적 인식의 개념 구별. 대법원은 미필적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불과 30m 앞에 서 있던 의무경찰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판시 내용을 미필성을 용인의사와 관련하여 고의의 의욕적 요소와 결부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대법원은 미필적이라는 수식어를 고의의 인식적 요소와 결부시켜 현실적 인식이 아니라 가능성의 인식 내지 불확실한 인식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다. 인식이 불확실성 내지 가능성을 인식의 미필성과 동료로 사용하는 예는 더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목적의 인식 정도에 관련하여 비필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그 하나이고,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할지도 모른다고만 생각하는 경우, 즉 위법성에 대한 가능성 인식을 미필적 위법성 인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다른 하나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때의 미필은 의역의 210페이지 불확정성과 연관되고
미필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미필은 인식의 불확정성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형법 제13조와 고의 개념에 대한 결론. 방가로 1번 고의의 결단적 요소. 인식설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 행위자는 당의 구성요건에서 보호된 법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의 이러한 결단적 요소는 고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의 개념에서 의지적 요소의 필요성을 근거지우는 구실을 한다. 반가로 이번에 감정적 정서적 요소의 배제. 문제는 고의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욕적 요소를 용인의사라고 할 것인가 감수의사라고 할 것인가 있다. 감수설이 용인설에 대해서 감정적 정서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용인설은 감정적 정서적 요소를 고의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인설을 취하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결과 발생을 희망함이라는 감정적인 요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감수라는 우리말은 달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감수설이 용인설보다 감정적, 정서적 요소에 더 가까운 요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용인의사가 차라리 감정적, 정서적 요소와 거리를 두는 개념으로서 미필적 고의 인정에 필요한 결단적 요소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용인의사와 감수의사는 우리말의 언어적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 차이도 없고 실제로 양자를 구분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양자의 대립은 실제로 아무런 대립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 인식설로의 회귀에 오해돼서는 안 될 대법원 태도와 인식설. 우리 형법은 결과에 대한 용인의사를 미필적 고의 인정 요건으로 요구하면서도 용인을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차원으로 변질시키기도 한다. 실무가들은 고의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순서를 밟아가기보다는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후에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식의 고의 부과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실제로 대법원 판시 내용에서도 인식만으로 고의 인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208페이지 이하가 많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을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내용이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판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이 의사설에서 인식설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판시 내용에서 용인의사에 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인식 또는 예견에 관한 언급만 하고 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는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고의 인정에 용인의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는 판시 내용 중에 의욕적 요소가 더 높은 단계인 희망할 것까지는 없다는 말에 소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의와 과실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를 길게 하고 계시고요. 결론은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요. 답안지를 아무리 잘 써도 판례 이상은 나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